안녕하세요. 마린파크 상가관리단의 이장 전은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분들 지금 집합 건물 관련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크게 아마 세 가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시행사에서 관리 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가 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거고, 물론 그러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선임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고 아직 관리인이 선임이 안 돼 있는 경우에 관리단 집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최초로, 이제,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진행을 어떻게 잘, 관리 보존을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죠,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제일 힘든 때가 정상적인 이렇게 관리단이 조직이 되어서 소유자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통해서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회를 이렇게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를 해 두어서 우선을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좀 진행되고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한데, 관리단 집회를 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가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어서 관리인이 제대로 선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절차가 정확하게 치루어졌었고 과반수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마디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진행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가처분 소송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4개월에서 많아봤자 5개월이면 마치는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가처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아닐 가능성도 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실망스럽겠지만, 그래도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여러분들 관리단 집회를 하십시오. 그래서 추인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회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여러 명이든 대부분의 여기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자기 재산권을 지켜야 되는 건 알지만 자기 생존권의 당장의 생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관여했다가 나중에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상가나 오피스텔에 본인의 소유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생하시면서 추진하신 분들은 많이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의 재산을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소송을 할 때 금액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십시일반으로 어떤 경위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금액이 필요해서 뭐 10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 20만원 또는 30만원씩 이런 식으로 미리 거두십시오. 거두가 물론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나면은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그거는 관리비로회가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나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거의 걱정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되니까 그래서 주요지는 뭐냐면 늘 제가 동영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집회를 하실 때 처음 하실 때 추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비용이 많이 치루어지게 됩니다.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희생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하실 때 이왕이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제대로 하시면서 추진을 하시면서도 변호사 한 분을 선임을 좀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 할 때 그렇게 제대로 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군데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랫동안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음 치르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치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이상하게 지지부진하게 너무나도 이렇게 진행 사항을 법원에서 회피하다시피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법원에서 물론 지금 판단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언론이라든지 국민신문고라 청와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투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한다기보다는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건 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은 좋겠죠. 회계라든지 법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알면 알수록
빨리 집회를 통해서 제대로 돼가 건물을 소유자분들이 관리인 선출을 해서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갈 거는 맞는데, 근데 제대로 아는 거랑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뭐 잘못된 관행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아는 거랑 또 차원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이게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이러지는 않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그래서 좀 추진하시는 분들은 그 사회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합 건물 자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이 소유주분들이나 임차인이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만 좀 초점을 두시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은 그 수고를 좀 해주시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관리업체들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민형사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민사상으로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형사상으로도 업무방해 혐의를 또 넣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늘 몇 차례의 결제서 이야기한가를 모르겠는데, 주변에 저희가 여기 있는 곳도 주변을 보면 상가가 망할 곳이 있고 망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대체적으로 시행사에서 보통 이렇게 관리업체를 데리고 온 경우는 하자 보수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 시행사가 데려온 관리업체가 제대로 투명하게 하면서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한다면, 하자 진단을 통해서 제대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거의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나라의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있죠. 처음에는 정말 좀 좋아 보이는 건물이라도 딱 5년이 지났을 때가 문제거든요. 빠르면 4년째, 좀 더 빠르면 3년째부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해가 3년까지는 있죠. 뭐 아직까지 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3년, 4년, 5년이 딱 지나갔을 때부터는 건물값이 팍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시면 그 건물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근데 보통 이렇습니다. 시행사에서 데리고 온 관리업체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여러분들을 그러실 겁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 관리업체라고 하는 부분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보통 이렇게 관리업체라고 하는 것은 관리업체만 전문으로 하거든요. 용역만 전문으로 해서 그 입찰을 통해서 제대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관리업체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는 관리업체들, 그런 관리업체들은 있죠. 적어도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데 나 상가 이런데 한 30군데 40군데 뭐 심지어는 100군데 이상은 여러분들 지역 주변에
그러니까 참 투명하게 하는 데가 참 많아요. 좀 꽤 있다는 거죠. 근데 유독 상가 같은 경우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 시행사에서 데리고 온 관리업체들이나 데리고 왔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네요. 그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겠죠. 계약을 해서 관리업체를 이제 건물관리 임시관리인으로서 시행사가 뭐 관리를 해라고 이렇게 맡겼겠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관리업체는 있죠. 그 건물에 들어와서 그 건물의 이름을 법인으로 이렇게 정할 겁니다. 뭐 주식회사, 예를 들면 뭐랄까요? 주식회사 뭐 힐턴 빌딩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주식회사 힐튼 이렇게 해서 관리 용역 업체죠. 한마디로 그렇게 하고 거기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그것도 또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그 관리 업체의 이사라든지 대표 있죠. 대표의 월급값이도 나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죠? 관리업체는 뭐 지금 일하는 사람들 월급만 당연히 건물에서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화팀, 직원들 일하니까, 그리고 시설팀의 직원들 일하니까, 보안팀의 직원들 일하니까, 그 정도지. 왜 그 관리업체에 있는 그 회사에 있는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에 뭐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 왜 줘야 되죠? 월급을. 그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참 비일비재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그 관리비에 보면 그 나와 있을 건데 아마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관리비 그리고 그 월급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참 놀라운 사실들이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힘들다. 뭐 다른 구분 소유자들도 안 하는데 내가 뭐 희생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그 건물은 망한다고요. 분명히 3년에 4년 지나면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건물이 뭐 하자가 뭐 많이 발생하고 할 건데 그런 경우라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두 말도 하지 마시고 빨리 파시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빨리 파시고 뭐 주동을 하신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왜냐하면 건물이 좀 별로 안 좋아질 거니까요. 특히 이게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은 여러분들 아파트하고 좀 달라가지고 아파트는 정말 그 공법적인 성격도 좀 많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튼튼하게 웬만큼은 이렇게 지어놨는데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죠. 저번에 보니까 무슨 그 건설이 보니까 그거는 좀 장난이 아니대요. 보니까 PD 수첩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빼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가는 더더욱 그런 경우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큼은 있죠.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실 분들은 좀 희생을 하셔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빨리 나가시는 것이 낫다. 예. 그리고 좀 다른데 좀 괜찮은 상가를 한번 사시는 것이 더 어떻겠나. 또 분쟁도 일어나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곳,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을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떠나셔야 우리 재산권도 지키고, 요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소유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조만간 보유세도 나올 거고, 뭐 세금이 상가나 오피스텔 장난 아니실 텐데요. 그쵸?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소득세 부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상가나 이런 부분 오피스텔을 좀 사셔가지고 노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되도록 젊은 분들 중에서 좀 투진하도록 나이 드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어떤 방향성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옆에서 이끄시면서도 젊은 분이 좀 추진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합리적 사고를 하고 이렇게 잘 나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좀 맡겨가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연배가 있는 분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도 되고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어쩔 때는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면 참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막상 이렇게 뛰어다니시다 보면 이권이 걸렸다 보니까, 물론 소유자 여러분들은 이권이 걸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산권을 지키고 좀 미래의 건물 가치를 위해서 하시는 건 맞는데, 대출되는 관리업체라든지 뭐 시행사 쪽이나 이런 그런 쪽 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빨리 분양하고 좀 나갈까, 이런 부분, 이런 겁니다. 아니면 관리 같은 경우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 짓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부담스럽더라도 누군가는 하셔야 된다. 하시지 않으시려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빨리 좀 나가시는 게 낫다. 더 좋은 건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누군가는 희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둘째는 뭐냐면 가처분 소송이 지금 들어간 경우라면 집회를 해서 시간이 만약에 다소 좀 걸린다라고 했을 때 다시 관리단 집회를 좀 하시라는 거. 승소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하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사 쪽에서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막을 길은 없겠지만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그렇지만 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겠죠. 그쪽에서 집회를 할 때 요구 조건이 사전 하자 진단을 외부 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회 선임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민주적으로 지금 관리위원회에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웬만하면 시행사 쪽에서는 관리 부분은 본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놓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분들한테 이런저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웬만하면 동의를 좀 해주지 마시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집회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